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물리원 입문을 함께하게 될 이상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름만 적어드릴게요. 선생님 자기소개부터. 선생님은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앞으로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중등 물리나 통합 물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물리를 해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물리학원 입문을 선생님과 처음 보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소개를 간단히 시작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같이 있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다시 4개의 과목으로 갈라져요. 첫 번째, 옛날에는 물리라 불렀었지만 이제 물리학이라 불리죠. 물리학이라 불리고, 두 번째 화학, 세 번째 생물학, 네 번째 지구과학, 이렇게 4과목으로 있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수한 과목 중 하나긴 한데, 사실 지구과학은 어떻게 보면 융합 과학이기도 해요. 이제 지구과학 안에도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화학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수상으로 보기엔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물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자, 선생님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일단 수업 진행 방식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수업 진행 방식은 원래대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써야 되는데, 학원에서 만나서 써야지 정상인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오프라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을 강의할 때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전에 얼마나 이제 수업을 잘 들었었는지 복습 간단히 하고, 그리고 전에 수업 잘 들었는지 1일 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학원을 처음 다녀본 친구들 아니면 아마 다 알 거야. 1일 평가 언제나 항상 같이 했었어. 1일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숙제 검사를 해야겠지. 그 숙제 문제 풀이나 질문을 가져요. 이거는 숙제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갖게 돼요. 질문. 이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시간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몰랐던 거를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결국 학원에서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이거를 많이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진도와 상관이 없이 이 문제 풀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 저번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쭉 진도를 나가게 될 거야.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고,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4시간인데 이 시간 정도에 1시간 정도 소모를 하고 진도를 나머지 시간에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도 있으니까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1일 평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받은 게 없으니까 학원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유인물이 추가로 나가게 될 거예요. 유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자료 같은 거라든가 문제 자료 같은 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반 이름이 뭐야? 물리학 입문반이지. 물리학 1. 물리학은 1, 2가 있는데 1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2는 3학년 과정이에요. 자, 이제 1은 사실 뭐 2라고 더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물리학 1에서 우리는 지금 입문반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지금 중등과학이나 또는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물리학에 대한 기본을 다 다져왔어야 돼. 다져왔어야 되고 당연히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많을 거고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고 입문반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하나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그 나가게 될 유인물의 문제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또는 굉장히 쉬운 문제 위주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내가 공부를 잘했었나 못했었나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동영상이 잘 기록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잘 기록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 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1일 평가라든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대표적인 문제만 선생님이 좀 몇 개만 찝어서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 하기 절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거 위주로 할 거고 나머지는 해설지에서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급한 선생님한테 연락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질문이라든가 뭐 정말 급한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또 학원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 전화를 해도 선생님이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한테 급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메일로 해. 그럼 선생님이 이메일을 잘 대답해 줄 거예요. 다시 선생님 이름하고 연락 이메일 좀 알려줄게. 자, 자 이거 여기까지는 다 영어고 자 영문이고 그리고 숫자 그래서 DL, TKD, GNS 417, 417 그냥 자판기에다가 이상훈이라고 입력하면 이게 이렇게 써줘. 그래서 여기로 급한 궁금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 매주 잘 듣고 있나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야 매주. 아마 이 수업이 찍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로 이 수업을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 일요일쯤에 선생님이 전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른 때가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업을 촬영한 시점에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꼭 들으셔야 돼요. 쌓아놓고 나중에 몰아듣는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온라인의 큰 장점은 뭐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듣지. 자, 여러분들 몰아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 숙제도 이 선생님이 영상이 끝날 때마다 숙제도 하나씩 나갈 거야. 그 숙제도 몰아서 해야겠지, 그치? 할 수 있을까? 결국 자신과의 타협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물리라는 것은 좀 잡담이 길어지는데 물리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 특히 여태까지 과학이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공식 하나 안다고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 뭐 그동안의 과학은 뭐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 전에 다 열심히 암기해서 외워가면 됐었지, 그치? 근데 이제 앞으로 물리에 들어가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가 공식 하나만 외운다고 우리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전류에 한 자기장이 있어.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뭐 도선을 휘감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 거야. 뭐 이런 공식들 한 번쯤 봤을 거야. 한 번쯤 봤을 거야.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쨌든 통합과학이나 중등과학에서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과연 요거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도 뭐 그 내용식 하나 풀 줄 안다고 해서 뭐 다양한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뭐 아니면 또 뭐 그치? 뭐 예시 많지. 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하나 안다고 해서 모든 기하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닮은 문제 하나, 이거 닮음이란 거 알았어. 닮음 찾는 것도 수문 그림 찾기처럼 되게 어렵지. 그런 것처럼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 물리라는 과목은 자, 첫 번째로 물리라는 과목은 우리가 글씨 별로네. 뭐 정말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만나게 될 거는 뭐지 역학, 전자기학, 뭐 파동 뭐 이 정도 뭐 배우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물리는 일단은 이 자연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하자 하는 게 바로 물리의 일단 첫 번째 목표야.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내가 이 주변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라든가, 뭐 전기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지? 뭐 핵폭탄, 뭐 그런 거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 핵분열, 아니면 뭐 전기, 뭐 형광등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첫 번째로 개념을 이해해야 돼.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거를 그 수백 년 동안 또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물리학자들, 많은 철학자, 과학자, 많은 수학자들이 그거를 잘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수학으로 잘 정리해놨어. 그래서 공식 같은 게 있지. 자, 개념을 이해했으면 두 번째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 시간 부피 너무 짧네. 공식을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야. 첫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에서 개념이 이해가 한 번에 제대로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공식이 잘 안 외워져. 무작정 이해도 안 하고 공식을 외우는 거랑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우는 거는 정말 난 다르다 생각을 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해를 하면 그 공식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왜 반비례하고 얘는 왜 비례하게 생겼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과학이나 통합과학에서 단순히 무작정 외웠던 공식들이 이제 물리학 원점도 올라오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공식이 만들어졌구나. 왜 자기장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고 왜 거리에 반비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좀 배워나갈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려면 일단 공식을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치? 오픈북이 아니라면. 오픈북인 경우는 여러분들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없을 거야. 수능 시험도 오픈북을 할 일은 없지. 그치?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자, 이건 기본이야 정말. 여기까지 기본이고, 자, 이것만 한다고 모든 문제 풀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지. 우리 수학 문제 공식 암기했다 다 풀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었는지에 비례를 하게 돼 있어. 문제를 수많은 다양한 유형과 그런 걸 연습을 해봐야지
아 이럴 땐 이렇게 푸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감이 오지 누가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풀지 그걸 그래 뭐 가끔씩 뭐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천재는 있을 수 있어 딱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는데 그런 학생은 거의 없어 선생님도 그런 사람 아니고 선생님도 그런 천재는 아니었어 결론은 열에 뭐 하여간 많이 풀면 풀수록 무조건 실력을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고 요건 기본이어서 내가 강조를 하긴 하는데 요거보다도 일단 내가 개념 이해를 같이 하면 난 얘는 딸려온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어줘라.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해라. 알겠지? 자, 여러분들 수업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하기 전까지 1위평가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여러분들 숙제를 다 해오고 채점을 스스로 해오고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해설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틀렸구나 내가 이런 걸 잘못 봤구나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해 풀었구나 라는 거를 보고 와서 해설지를 봤는데도 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선생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히 필요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점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한 점을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올 때도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숙제를 해오면 내가 이런 모르는 것들을 더 배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책을 쓰냐면 이제 완자라는 책을 쓸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하이탑의 책을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아실 텐데 하이탑이라는 책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자, 근데 여러분들 하이탑이라는 책은 누가 가장 많이 볼까? 어려운 책이면 당연히 고학년들이 많이 볼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신기하게도 하이탑 책은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야. 고등학생들은 잘 안 보는 책이지. 왜 그럴까? 이 하이탑이라는 책은 교육과정 물리학원이면 물리학원인 내용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필요한 모든 수많은 개념들이 정말 잡다하게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물리학 1 내용뿐만 아니라 물리학 2 대학교에 있는 내용까지 정말 가득 들어있어. 자, 이렇게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지, 일명 TMI. 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부담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되게 막 그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게 중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영재고 진학하는 애들이 때문이겠지. 우리가 영재고 준비하고 그런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은 이런 심화 있고 깊은 내용의 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이탑이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중학생들이 많이 보는 거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또는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 지나친 심화의 내용은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고등학생 중에서도 뭐 서울대 신춘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애들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야.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애들이 아주 보긴 하겠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중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고 많은 학원에서도 하이탑을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솔직히 이 하이탑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이 학생이었을 때도 하이탑은 나는 생물이랑 지구학은 봤었는데 물리는 안 봤어. 물리는 일단은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다 느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도 많고 내용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필요한 학생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학생인데 이 필요한 학생은 뭐냐면 당장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 그런 학생들은 필요해. 근데 그렇지 않고서 내가 지금 물리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싶고 물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독일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는 이번에 선정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걸 바꾸자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물리라는 게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 우리 현상들을 내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구나. 이런 재미를 느껴야 돼. 정말 물리는 재밌는 과목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학의 첫 번째 응용 부분이 바로 물리라는 과목이고 정말 재밌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물리가 정말 재밌는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핍시다. 처음에 피게 되면 자, 책 디자인도 괜찮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목차 보게 되면 자, 컨텐츠. 자, 첫 번째가 역학과 에너지, 두 번째 물질과 전자기장, 세 번째 파동과 정보통신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중점 있게 다룰 내용. 자, 우리가 보통 중간, 기말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자, 사실 이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하나씩 다 통합과학이나 중등과학에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물리를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쪽 파트야. 역학과 에너지. 자, 우리가 처음에 운동의 표현, 위치, 속력, 속도, 가속도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힘이란 무엇인지, 충격량과 운동량, 그리고 일이란 무엇인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일이란 무엇인지, 에너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기체 상태에서는 또 일이란 무엇인지, 에너지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선생님 생각해도 그래. 가장 문제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장 수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야. 근데 이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는 속력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또 여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항상 물리 시작할 때 있어서 가장 맨 앞에 나오게 돼 있어. 과학교재도 그래. 거의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일 먼저 등장해. 얼마나 싫겠어, 그치?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일찍 포기하고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어려운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인 거야. 사실 여러분들 전기와 자기 이쪽을 또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데 여기 낯설어서 그렇지 여기 굉장히 쉬워요. 계산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 간단해. 그런데 이쪽 부분은 지금 너희를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누나, 형, 언니, 오빠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부분이야. 1등급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에너지에서 나와. 역학 에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들 절대 이것 때문에 흥미를 잃고 싶지 않아.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좀 재밌게 하고 싶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전자기장이나 물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질 하면 뭔가 좀 화학이라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질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원자의 기본적인 개념 들어가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전기랑 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파동이란 건 잘 꿈틀꿈틀 에너지가 쭉 이렇게 막 전달되는 법 이런 걸 우리 파동이라고 하지. 파동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광통신 같은 거 라디오 통신 같은 거 이런 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랑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물리를 처음 시작한다서 내가 이거부터 좀 항상 먼저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3이란 숫자, 7이란 숫자, 10이란 숫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는 수학에서 자연수이자, 정수이자 어떤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미터, 킬로그램, 초, 세컨드 이런 걸 넣게 되면 자 숫자인데 의미가 생기지, 그치? 얘는 뭘 의미하지? 바로 길이를 의미하는 단위지, 그치? 1m라는 단위가 우리가 존재하지. 얘는 뭘 의미하지? 바로 질량이라는 어떤 의미를 하지. 세컨드라는 건 뭐야? 우리가 줄여서 세크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S만 쓰기도 해요. 부를 때는 세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컨드. 자, 얘는 시간의 기본이 단위지. 자, 얘는 거리, 길이, 얘는 질량, 무게라고 하면 조금 곤란해. 그리고 얘는 시간에 대한 이런 단위를 무엇에 쓰냐에 따라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물리량의 가장 기본 단위는 자, 우리가 뭐 길이도 나라마다 쓰는 게 달라. 국제적으로는 미터가 표준이지만 저기 미국만 가도 야드, 피트, 뭐 또 뭐 있어? 피트는 높이구나. 야드, 뭐 마일, 뭐 그런 거 쓰고 영국,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킬로그램보다는 파운드 이런 거 많이 쓰고 초는 다 초로 쓰는 것 같다. 참 다양하지. 뭐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써 있어. 30. 자, 이건 30파운드를 의미해. 이런 걸 의미하는데 아무튼 우리 뭐 면적 단위 같은 걸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평이 40평이나 50평이나 많이 쓰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면적을 표기를 할 때는 제곱미터를 반드시 표기하게끔 바뀌었어. 표준법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평에 더 익숙해 있단 말이야. 아, 내 집은 40평이야, 30평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제곱미터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어느 나라도 평이나 단어 쓰지 않지. 우리나라만 쓰는 단위지. 국제적으로 약속이 된 단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표준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길이의 표준은 뭐냐면 바로 미터야.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그리고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MKS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얘를 가장 기본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어. 예를 들어서 속도라든가 이왕 하는 김에 주겠고 속도라는 것은 얼마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거리를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속도가 결정이 되지. 속력이 결정이 되지. 그거에 따라서 뭐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뭐 그런 파생되는 단위가 여러 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센티미터, 그램 이런 것들은 화학에서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리에서는 딱 봤다 싶으면 무조건 킬로그램과 미터로 바꿔주는 습관을 바꿔줘야 돼. 화학에서 그램이나 센티미터 많이 쓸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에서 어떻다? 다 미터랑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표준은 이거야. 킬로그램하고 미터하고 세크고. 자,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뭐 리뷰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힘과 운동하면서 자, 리뷰 요런 게 있어. 자, 여기. 자, 이 리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 책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리뷰라는 게 왜 떴을까? 바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중학,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에 나왔던 내용들이야. 그럼 한번 여러분들 쫙 봅시다. 자, 여러분 속력이 무엇인지, 평균 속력이 무엇인지, 힘이란 무엇인지, 힘의 합성,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 자, 운동량과 충격량 이것까지 기억이 다 난다. 낳는 사람은 뭐 나면 대단한 거고 나면 사실 인문반 오기보다는 바로 업그레이드를 더 심화반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거야, 그치?
여기 있는 것들을 뭐 쭉 빈칸 채워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거라 선생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볼게요. 페이지 넘어서 자, 이동거리와 변이부터 우리가 얘기해봅시다. 자, 이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게 뭔 차이냐면 바로 이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벡터 책에는 없는 용어니까 좀 벡터와 스칼라 영어로 스케일러라고 할 텐데 자,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자, 일단 뭐 이동거리 변이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위치라는 개념부터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자. 변이 자, 그래, 이동거리. 자, 내가 어떤 지점에서 자, 철수란 애가 여기 오른쪽으로 300m를 이동을 했어. 그 지점이 학원을 해보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위로 400m를 이동했다 해봅시다. 여기는 바로 집이에요. 철수네 집. 그랬을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 철수는 총 얼마만큼 이동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철수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면 이동거리 얘는 바로 700m를 이동했겠지. 왜? 300m랑 400m를 더해서. 그치? 그런데 얘가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어요? 위치 변화량으로 위치 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걸 줄여서 변위라고 하는데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 거야. 자, 첫 번째 위치는 여기 있었어요. 두 번째 위치는 여기 있었어요. 세 번째 위치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 위치는 여기였고 나중 위치는 여기였네. 그러니까 그 위치 변화는 이렇게 변했겠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그치? 오로지 중간 위치는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값과 나중의 위치 차이가 얼마만큼 일어나냐는 거야. 그 크기는 피타고라스에서 위치 변화의 크기는 500m만큼 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 플러스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방향을 얘기해줘야 돼.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 위치가 되는지 이쪽 방향 위치가 되는지 이쪽 방향 500m 되는지 똑같은 500m를 이동을 해도 방향에 따라서 위치 변화는 반드시 다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변화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얘기해줘야 돼. 방향은 북동쪽으로 정확하게는 뭐 아예 45도 각도는 아니지만 북동쪽 방향으로 500m 정도 이동을 했네요 라고 하면 틀린 답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 세타 값이 아크탄젠트 3분의 4만큼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물리에서 물어보진 않고 아무튼 그래서 벡터가 뭐고 스칼라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자,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잘 쓰고 있는 건데 꼭 물리랑 아니어도 돼. 뭐 물리라는 게 아니어도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좌표평면에서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물리 시간이니까 물리량을 써볼게. 자 일단 쭉 써볼게요.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가지고 있는 너무 안 좋다. 선생님이 판사가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화이트보드만 안에서 자
선생님이 왜 물리량이 굳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굳이 뭐 미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 좌표평면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원점이라 얘기를 하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우리 수학 시간 얘기할 때 여기 뭐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지 1m, 2m, 3m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렇지? 5점에서 A점까지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어. 여기 A점을 해보자. 이게 4만큼 이동을 했어. 그랬을 때 O에서 A까지 총 최종적으로 위치 변화량은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이 녀석의 좌표평면은 3,4고 얘의 좌표평면은 0,0이기 때문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왼쪽으로 4만큼 이게 바로 이 녀석의 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3 위쪽으로 4만큼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 얘기하는 이 좌표평면 이 좌표평면의 이거 자체가 얘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위치를 의미를 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위치를 의미하겠지. 그 위치와 그 위치의 차이가 바로 변위를 의미할 거야. 그렇지? 근데 수학 시간에 이게 뭐 만약에 이 미터가 됐어. 그러면 그게 물리량이 되는 건데 그냥 이게 아무 단위가 없고 그냥 순수히 수학적인 양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뭐냐면 벡터는 꼭 굳이 물리량이 아니어도 돼.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에 어떤 뭐 이 벡터량 있지? 5점과 L점이 있는 이 벡터. 그래서 자 이런 거 화살표가 벡터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아무튼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게 만약에 뭐 미터다, 거리다. 그럼 그건 변위가 되는 거고 뭐 속도다. 이쪽 방향으로 300km/h로 빨리 달려보고 있어요. 그럼 그건 속도가 될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어떤 물리량에 따라서 그게 뭐 변이가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될 수도 있고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힘을 이쪽으로 줬는지 이쪽으로 줬는지 이쪽으로 줬는지 따라서 당연히 다른 힘이 되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크게 항상 뭐가 중요하다?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는지 서쪽에서 불어왔는지 동남풍인지 북서풍인지 뭐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지.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계절풍 그리고 여름철에는 남동풍의 따뜻한 북태평양의 기단이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말도 남동풍 이런 말도 자체도 바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스칼라 대표적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질량 같은 거 선생님 몸무게 70kg 70kg의 방향이 있어? 없지? 이게 그냥 질량이 뿐이지 그치? 내가 어느 방향으로 70kg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70kg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질량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뭐 있을까? 뭐 온도 같은 경우에 뭐 300도 너무 뜨겁나? 자, 100도 자, 100도씨 섭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 온도를 의미할 뿐 이게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공간상에서 X방향, Y방향, Z방향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예요. 그거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같은 거. 자, 그래서 다시 책을 보게 되면 이동거리의 변이가 있는데 곡선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때나 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결국 A점에서 B까지 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동한 총 이동한 거리는 뭐 100m 이동했다 해보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와 얘 사이 위치 변화량은 뭐 예를 들어서 70m밖에 안 돼.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다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 만약에 원궤도를 따라 이동할 때 이런 건 뭐가 되냐면 내가 운동장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운동장이 뭐 200m 해보자. 한 바퀴를 돌았네? 그럼 너는 200m만큼 이동을 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너 위치 얼마만큼 변했어? 라고 얘기하면 제자리에 돌아왔지. 결론적으로는 위치 변화량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깡미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위치 변화량이 만약에 방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았다가 여기로 갔어. 그러면 여기로 갔어.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 변화량은 이만큼 위치가 변했겠지? 자, 그럼 이만큼 어느 방향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